봅시다. 자, 이제 부등식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등식에서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배웠던 그냥 앞에서 배웠던 부등식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부등식이라는 거는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 그지? 부등호를 포함하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고, 부등호의 종류는 한 4가지가 있지, 그지? 뭐 이제 A가 B보다 크다, 아니면 뭐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맞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부등식을 읽을 때는 보통 좌변이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A가 B보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보통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뭐 이거를 이제 읽는 다른 방법들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지? 뭐 크거나 같다? 아니면 뭐 이상이다? 맞지? 아니면 뭐 작지 않다. 그치? 작지 않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A가 B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이랑 같은 게 있지, 그지? 뭐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이제 성질이 있지, 성질.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 자, 요거는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로 보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와 B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게 일단 기본 성질이잖아. 맞지? 등식의 성질하고 이제 좀 얼추 내용은 좀 비슷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곱했을 때는 이제 어때? 곱했을 때는 안 바뀔 수도 있어. C가 뭐면? C가 양수면 안 바뀌지. 근데 만약에 C가 음수면 어때? 이게 부등호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요런 내용.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 똑같은 C를 나눴을 때 양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음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라는 내용이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지. 맞지? 다른 건 다 됐고, 사실 요 부분만 좀 주의해주면 돼. 맞지? 요것만 좀 신경 써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간단한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게 있어. AX가 B보다 크다, 요런 부등식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지? 배웠잖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EX가 4보다 크다. 이게 무슨 부등식이야, 이런 게? 1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1차 부등식. 맞아?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등식의 형태에서 A가 0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 다음 A가 0인 경우가 있어. 두 가지로 나뉘어, 두 가지로.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를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방금 얘기했던. 오케이? 이런 거는 사실 너네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잖아. 방금 봤던 것처럼 뭐 2x-4가 뭐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4 이항하고 뭐야? 양변을 2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를 구할 수 있잖아. x가 5보다 크다. 그리고 이걸 수직선으로 표시를 했을 때는 5를 찍어주고 크다니까 5를 포함하지 않은 구멍을 뚫은 상태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그림까지 그려주잖아, 우리가. 맞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굳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 놈이지, 요 놈. A가 뭐일 때? A가 0일 때. 이때는 딱히 뭐 1차 부등식 뭐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특수한 해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A가 0일 때야. 그러면은 0 곱하기, 이렇게 한번 써보자. 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해볼게. 근데 이 상태에서 A가 만약에 0이라고 해보자. A가 0인 상황이야. 그런 상태에서 B가 예를 들어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시로 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0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냥 b에 대한 예시로 그냥 3이라고 써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부등식은 어때? 항상 뭐야? 이 부등식은 항상 뭐하냐? 성립하지 항상. 맞아? x가 뭐든 간에 항상 성립하잖아. x가 뭐든 간에 앞에 0이 곱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얼마야? 0일 거 아니야. 그리고 3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부등식의 해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우리 앞에서 했던 항등식 같은 느낌이지 살짝. 그지? 항상 성립하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됐어? 됐지? 자, 그리고 만약에 b가 0이라고 해봐. 그러면 0 곱하기 x 플러스 0이 0보다 크다야. 이건 어때? 이거는 성립하나? x값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지. 맞지? 좌변 무조건 얼마야? 좌변 무조건 얼마야? 0이잖아. 우변도 0이고. 0이 0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해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은 b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이땐 0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야. 이것도 어때? 성립하나? 안 하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하는 거야?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해가 없다라는 게 나오거나 이렇게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x 개수가 0일 때는. 됐어? 됐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모든 실수 나온다고? 좀 특수한 해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x의 범위로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특수한 해가 나오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x 개수가 뭐란 얘기야? 무조건 0 된다는 얘기지. 여기처럼. 그지? x 개수가 0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얘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 부분은 그냥 0이 돼버리니까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음수가 돼야 되지, 그지? 그래야 0보다 작은 게 성립하니까, 맞지? 그래서 5-b는 음수다. 그래서 b는 5보다 크다. 요게 이제 모든 실수가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 a, b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걸 물어본다고. 됐어? 됐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내가 쓴 거는 부등호가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만 썼어. 맞지? 근데 부등호의 종류가 몇 개라고? 부등호 종류 몇 개라고? 4개라고, 4개. 그러니까 이런 게 4개가 있다고, 4개. 오케이? 4개. 그 부등호의 방향하고 등호의 유무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잘 봐. 만약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어, 이번에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0이야. 그럼 이때 b가 양수면 어때? 이제 생각을 해봐. 어떻게 나오겠어? 모든 실수가 나오겠지. 자, 우리가 모든 실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뭐라고도 부르냐면 부정이라고도 얘기해. 부정. 그러니까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가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부정,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해가 무수히 많다, 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아무튼 부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얘는 모든 실수라고 할게. 좀 애매하네.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그리고 b가 0이면 어때? b가 0이면 a 0이고 b 0이야. 그럼 어때? 성립하잖아. 등호가 있으니까. 그치?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같아도 된다는 거잖아. 등호가 있다라는 건 같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b가 음수면 어때? 이때는 뭐야 이제?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불능이라고도 한다. 불능. 해가 없다. 그러니까
얘하고 조금 다르지. 그치? 요 가운데에서 차이가 좀 있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는 해가 없다였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실수가 나왔으니까. 됐냐? 요런 차이가 좀 있다고.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해볼게. ax 플러스 b가 이번엔 0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번엔 반대가 됐어. 마찬가지 a가 0인 상태에서 b가 양수라고 해봐. 그럼 어때? 해가 어떻게 나와? 없다가 나오지. 오히려. 왜냐면 0보다 작잖아. 양수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해가 없다가 나오겠지. 그리고 b가 0이면 어때? 요것도 해가 없다가 나오지. 맞지? 그리고 b가 양수면 음수면 어때? 이거는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그치? 그리고 여기에 또 등호가 들어가면 또 조금씩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종류는 이제 4가지가 있는 거야. 4가지.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이걸 다 외우는 건 빡시겠지. 그지?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너네가 이제 대답한 것처럼 그냥 충분히 예시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지? 예시로 숫자를 좀 집어넣어봐서 이거 성립하네? 이거 성립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굳이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거 못 외워. 이거 나도 못 외워.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지. 적당한 숫자를 예시를 좀 대입해봐서 이게 모든 실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해가 없는 게 나오는지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하라는 얘기야. 됐지? 이해만 잘 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1차 부등식은 배웠는데 이제 이 1차 부등식을 연립을 하겠다는 얘기야. 연립 1차 부등식. 연립해서 풀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연립이라는 것 자체가 2개 이상의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2개 이상의 식이 나와서 그 식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미지수의 값이라든지 범위를 찾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2x-4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1차 부등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 1차 부등식 2개를 지금 연립한 거야. 그 말은 연립했단 말은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이걸 푸시오라는 말은 이걸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으시오. 그런 말인데 뭐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식은 2x가 4 이상이니까 x가 몇 이상이야? x가? 2 이상이 나오지. 뭐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두 번째는 어때? x가 마이너스 3초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맞지? 그럼 이 부등식과 앞에 있는 이 부등식과 뒤에 있는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범위를 찾아주면 되거든. 그러면 수직선 그려놓고 이거 그림 그리면 돼. 그림 그려놓고 마이너스 3 하나 찍어주고 2도 하나 찍어줘. 그리고 2 이상이니까 색칠을 하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3초가니까 마이너스 3초가니까 구멍을 뚫어놓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어디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마이너스 3? 2 이상이지. 그치? 이쪽 부분이 동시에 만족하잖아. 맞아? 이쪽 부분은 어때? 요 놈이 만족하나? 안 하잖아. 그치? 이쪽 부분은 둘 다 만족하지 않고.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려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의 해는 x가 2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풀어주는 거야. 그림 그려서 공통적인 이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범위를 찾아주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은 내가 이제 꼴랑 2개밖에 없으니까 식이 그림을 이제 화살표를 이제 2개만 그리긴 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식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요 뒤에는 또 2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배우면서 그거랑 같이 또 연립을 하다 보면 막 범위가 한 이제 이 그림이 이 화살표가 한 3개, 4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되면 되게 복잡해져.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그냥 예시로 하나만 그려볼게. 만약에 그냥 예시야.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범위가 총 몇 개야? 그치. 화살표가 4개 있다는 얘기는 범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4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맞아?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어디를 선택해주면 돼? 2초가 3 미만. 그치. 이쪽을 선택하면 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범위가 많아지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린 화살표가 4개잖아. 맞지? 그러면 이 4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영역을 찾는 거니까 이 선이 4개가 있는 영역을 찾는 거야. 자, 이쪽 봐봐. 이쪽은 선이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얘 하나. 얘 쭉 갈 거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이쪽은 선이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어.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 맞지? 이쪽은 몇 개 있어? 3개 있지. 이렇게. 맞아? 이쪽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네. 이놈이 답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냐고 말이지? 이쪽은 또 몇 개야? 3개잖아, 3개.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범위를 4개를 찾았다면 그 4개의 선이 동시에 들어가는 그 영역을 찾아주면 된다고. 이해했지? 그러면 조금 덜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네가 이제 답을 써주면 돼. 이런 식으로. 됐지? 이런 게 연립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해도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자, 이미 요거 사실, 그러니까 요 1차 부등식을 푸는 그 과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 뭐 이게, 여기에 괄호가 있든, 무슨 뭐 개수가 분수든 소수든, 그건 정리는 너네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약 이 답을 그냥 그대로 써서 이제 내가 예시로, 방향만 좀 바꿔볼게. 자, 이번에는 어떤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2 이하가 나왔고 x가 마이너스 3 미만이 나왔어.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공통범위는 어디란 얘기야? 어디? 공통범위 마이너스 3 미만이지. 그치? 여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이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할 수 있겠지. 별거 없지, 그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 만약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나왔어.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갈 거고. 근데 마이너스 3보다는 크대.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럼 어때? 공통범위 어디야? 이쪽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해는 마이너스 3초가 뭐야? 2 이하로 나오겠지. 됐지? 이런 거 등호 잘 봐야 돼. 이런 거 하나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x가 2 이상, x가 마이너스 3 미만. 이렇게 두 개 나왔다 해볼게. 그러면 2 이상이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3 미만이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어때?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런 건 뭐라고 하는 거야?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됐지?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대. 자, 이것도 계산해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이건 공통범위가 뭐야? 2밖에 없지. 범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그지?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값이 2 하나만 나오는 거야. 오케이? 보통 부등식이다 보니까 부등식의 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등호의 범위로서 많이 나오거든, 해가. 근데 얘만 유일하게 방정식처럼 나오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일하게. 딱 하나만 겹치는 거잖아. 그치? 이때만 유일하게 방정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좀 특이한 놈이지. 됐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가 2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건 어때? 2보다 작아. 근데 하나는 2보다 크거나 같아. 이건 있어? 공통범위가? 없겠지. 그치? 하나가 2가 등호 빠졌기 때문에 공통으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됐어? 됐지?
그러면 이번엔 x가 2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대. 이거도 어때? 하나는 2보다 커. 하나는 2보다 작아. 어때 이거? 없겠지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됐어? 됐지?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부동식을 풀어주고, 사실 푸는 거는 사실 진짜 일도 아니야. 너네가 이제 다 그 부동식 푸는 거는 너네가 잘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풀었을 때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해석하는 그거를 좀 연습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을 그려놓고 공통 범위가 어딘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그림이 뭔지, 그런 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거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부동식, 그러니까 연립 부동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다 쓴 거야. 이게 다야. 딱 요런 그림만 나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그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 이걸 뭐 외운다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충분히 공통범위 찾을 수 있고, 해가 없는 경우가 있는지, 뭐 그런 거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요런 게 이제 연립 1차 부동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밑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동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긴 하지.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해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그지? 뭐 다 했던 내용이라, 이해만 잘 하고 넘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연립 1차 부동식에서 좀 특이한 놈이 하나 또 있는데, 특이한 놈? ABC가 있어요, ABC. 자, 이렇게 생긴 부동식이 있거든. 이것도 연립 부동식인데, 이거는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요거를 좀 예시를 좀 들어볼게.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형태 본 적 있지? ABC. 초콜릿. 본 적 있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풀었어? 연립방정식에서. 이거 어떻게 풀었지? A는 B, 또. 그러니까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또. A는 C. 그치?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 좀 다르게, 다른 조합으로. A는 B, 또 B는 C. 이런 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 A는 C, 그 다음에 B는 C. 이런 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맞아? 그치? 그러니까 A를 두 번 쓰냐, B를 두 번 쓰냐, C를 두 번 쓰냐의 차이인 거지. 맞지? 어찌됐건 두 번 쓰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냐, B냐, C냐 이거의 차이인데, 뭘로 풀든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그때는. 어떻게 풀어도 다 답은 똑같이 나왔다고. 맞아? 똑같이 나왔어.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찬가지 형태 비슷하니까 똑같은 식으로 얘도 이제 연립을 묶어준다고 했을 때 A가 B보다 작다랑 A가 C보다 작다, 또는 그 다음 A가 B보다 작다, 아니면 B가 C보다 작다, 또는 A가 C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얘를 생각해보면. 맞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해.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 봐봐.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B하고 C의 대수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B가 C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은 거밖에 몰라. B와 C의 대수를 모른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걸 풀었을 때는 B가 C보다 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금지야, 금지. 그럼 이건 어때? 누구를 몰라? 얘 같은 경우는 A, B를 모르지, 그치? C가 제일 큰 건 알겠어. 네가 대빵인 건 알겠는데 A, B 중에 누가 더 크냐? 그걸 모르잖아, 여기서는.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동식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식이 요거밖에 없어. 무조건. 오케이? 요거만 써야 돼, 요거만. 요걸로만 해야 제대로 된 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가 C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연결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식이 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린 항상 이렇게 풀 거야. 그냥 간단하게 연속으로 이어서 이렇게 1번식, 이렇게 2번식으로 연립해서 풀겠다는 얘기야. 됐지? 건너뛰면 안 돼. 무조건 연속으로 1, 2, 그러니까 A, B, 그 다음 B, C 이렇게. 됐지? 이렇게 풀어야 돼. 에이. 요거는 뭐 이거 예시는 뭐 이따 저 대표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할게.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그래, 절대값 부동식이네.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부동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해. 계속 나올 거야 나중에.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동식이라는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게 있어. 요거를 풀었을 때 이제 뭐가 나오냐? 그걸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이 예시로 하나 들어볼게. 예시로. 일단 결론부터 써볼까? 자, 이걸 풀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나올 거야. 그냥 공식으로 외우면 돼. 아예 요거는 a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는 크고 a보단 작다라는 걸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아예 외워주면 되거든. 예시로 하나만 해볼게.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고 해보자. 이걸 풀어보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으래.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겠어? 두 가지로 나누겠지, 그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어?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건 이걸 풀었을 때 x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냐? 맞지? 그냥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근데 생각해봐. 이것도 이제 뭐야? 이것도 연립인 거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 이해하냐고 말이지? 이건 앞에 2차 부동식 할 때도 했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을 때 x값이 뭔가 나왔을 때 이 범위에 만족하는 x값만 골라주는 거.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 이거 자체로 연립 부동식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의 그림을 좀 그려보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잖아.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야? 공통범위 0 이상 어디? 3 미만이 되겠지. 요게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는 x가 0보다 뭐 할 수 있어? 작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겠지.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어때? 크다가 나오지, 그지? 마찬가지로 이 식과 요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 맞지? 연립부동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니까 공통범위는 또 이쪽이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이거 공통범위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 초과 0 미만이라고 쓰면 되지. 됐어? 됐지? 됐지? 그 다음 잘 봐. 이것도 해지. 이거 지금 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한 해잖아. 해. 근이잖아. 이게 근이잖아. 요것도 해잖아. 그지? 이거 둘 다 해잖아. 그지? 그럼 이거 둘을 이제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야. 이거를 둘을. 오케이? 둘을 합친다고. 마이너스 3보다 커. 0보다 작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3보다 작아. 이걸 합치게 되면 요 가운데가 연결이 잘 되지. 그지?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 초과 3 미만. 요게 이제 이 부동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됐지? 너네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건 잘해. 이건 잘하는데 여기서 이거 공통범위 찾아야지. 공통범위 찾았어. 여기까지는 잘해. 얘도 공통범위 찾았어. 여기까지 잘해. 그리고 이거에 또 공통범위 찾는 거야. 이게 공통범위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온 것도 공통범위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네 이 앞에서 2차 부동식 할 때도 똑같아. 뭐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잖아. 절대값 들어간 거. 그럼 이제 이거 만족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x가 양수일 때 절대값 풀어서 이제 이 2차 방정식 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음수일 때 절대값 풀어서 이렇게 해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이 뭔가 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마이너스 3 또는 1 나왔고 얘는 5 또는 뭐 마이너스 2 나왔다 쳐봐. 그러면 1번에서 그는 뭐야? 1번에서 그는 뭐야? 여기서의 근이 뭐야? 1이지 1. 왜냐면 얘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하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해했냐고 말이지?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 얘 1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서 해는 뭔데? 마이너스 2잖아. 음수이면서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1번하고 2번. 1번에서 나온 해가 1이고 2번에서 나온 해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1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쓰잖아. 이렇게. 이거의 공통을 찾아? 아니잖아. 1하고 마이너스 2의 공통을 찾는 게 아니잖아. 이게 둘 다 해가 되니까 둘 다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야. 너도 해야, 너도 해고. 그래서 이걸 둘이 합쳐서 이 두 놈 다 해다라고 얘기하잖아.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거랑 똑같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과정에서 이제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통인 걸 찾는 거지. 이 나온 해를 가지고 또 공통을 찾는 게 아니라고. 너도 해고 너도 해야. 둘 다 인정해. 그러면 둘 다 해니까 이거 둘 합쳐갖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연결이 잘 되면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연결이 안 됐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쪽은 마이너스 1인데 이쪽은 뭐 이제 0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나눠서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했냐고 말이지? 됐지?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너네가 항상 착각하는 게 이거야. 초반에 착각하는 게 공통 찾았고 공통 찾았으니까 공통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합쳐주는 거야. 다. 얘도 인정해주고 얘도 인정해주고. 됐어? 됐지? 그래서 너네는 일단 이 풀이는 기억은 해야 돼. 요 풀이. 요 과정을 좀 기억해야 돼. 이거 물론 지금 이 1번 공식, 이 공식이야. 공식처럼 외우는 이놈은 그냥 공식으로 외울 건데 이런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형태 말고 좀 다른 형태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그때는 공식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을 해야 한다고. 됐지? 그리고 이 공식도 기억하고.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해가 어떻게 된다고? 해는 어떻게 돼? 해. 이건 바로 쓸 수 있으면 돼. 마이너스 7 이상 그 다음에 7 이하라고 쓰면 된다고. 오케이? 일단 이런 거 봤을 땐 바로 이렇게 쓰면 돼. 됐지? 근데 이런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도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렇게도 풀어야 되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너네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절대값이 뭐지? 정의가 뭐냐, 정의. 응, 그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지. 수직선에서. 맞아?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는 말은 수직선에서의 원점에서부터의 그 거리가 3보다 작은 x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거리가 3보다 작은 x값. 그럼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럼 거리가 3인 애는 여기 3하고 누가 있어? 마이너스 3이 있지 않겠어? 맞아?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딱 얼만데? 이 거리가 딱 얼마야? 이 거리가 3이잖아. 그치? 이 거리가 3이고 요 거리도 얼마야? 이것도 거리는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로 생각을 하는 거야. 정의로.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3 초과 3 미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바로 이렇게. 이해했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가 이번엔 a보다 크대. 크다고 나왔어. 크다고. 자, 이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요게 이제 해라고 생각하면 돼.
외워야 돼 이것도. 이것도 예시를 좀 들어보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고 해봐. 그럼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누겠어?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누겠지, 그지?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맞지? 그럼 이때는 절대값 풀어주면 그대로 나오니까 x가 3보다 크다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것도 연립을 해야지.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0 이상 3초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어디야? 3초과. 그렇지, 여기지. x가 3초과. 됐어? 두 번째는 x가 음수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니까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다라고 해서 마이너스까지 곱해주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을 마찬가지 연립을 해야겠지, 그지?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0보다 작다. 이거의 공통 범위는 어디야? 마이너스 3 미만이잖아, 그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얘도 해가 되고 두 번째 것도 해가 되니까 이 둘을 이제 뭐 하라고? 둘을 뭐 하라고? 둘을 합쳐서 쓰는 거야, 합쳐서.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 해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 됐지? 너네가 이것 때문에 헷갈려해.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선생님 공통 부분 없는데요? 요지를 안 한다고. 공통 부분이 아니라고. 둘이 뭐 하는 거라고? 합치는 거라고. 둘 다 인정해 준다고. 오케이? 공통 부분이 아니라고. 이해했냐? 지금 얘하고 얘를 합친다라는 거는 연립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합치는 거야? 그냥 합치는 거잖아, 말 그대로. 합친다고 했으니까 방금. 그치? 연립을 하는 거면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면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해가 없는 게 맞아. 근데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는. 맞지? 요것도 인정, 해로 인정. 너도 해로 인정. 둘 다 합치는 거야. 둘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지만 공통 범위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해인 거야, 이게. 됐어? 됐지? 착각하면 안 돼. 맞지? 아까 했던 연립부등식에서 이 그림 나온 거는 해가 없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연립이 아니잖아, 지금. 요 안쪽에서 얘네끼리 할 때 연립이었지. 이놈과 이놈을 연립하는 건 아니잖아. 이건 합치는 거야. 이건 착각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해서 두 가지 공식 잘 외워주면 돼. 요걸로 이제 잘 써먹어주면 된다고. 됐지? 됐지? 요거랑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절대값의 정의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 아까 썼던 것처럼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3보다 큰 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3이니까 3보다 큰 애들은 이쪽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됐지?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공식 두 가지 외워주면 돼. 잘 외워서 써먹을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원래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절대값 부등식 중에서 이런 것도 하나 있긴 하거든. 원래 3번으로 해서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게 원래 있긴 있어. 이런 게 있긴 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둘이 왠지 합친 느낌이지, 그지? 이런 건데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 수직선으로만 얘기할게. 수직선으로만. 예시로 봐봐.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어.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래. 그냥 수직선으로만 볼게, 이거는.
굳이 이게 나눠서 안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사실 엄청 잘 나오는 그런 애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정도만 그냥 할게. 아이고. 수직선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이제 원점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생각해보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으로 좀 가보면 정의대로 가보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거리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 요만큼 거리가 1이지. 요만큼 거리가 3이고. 맞아? 그럼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1하고 3 사이. 이렇게. 맞지? 그리고 반대쪽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이만큼 길이가 1이고 이만큼 길이가 3이잖아. 그러면은 거리가 1하고 3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놈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두 개가 있는 거야, 얘도.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해로 나온다는 거지. 됐어? 그치? 그래서 이거의 해는 얘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도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하나 있고 양쪽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얘가 얘보다 더 작아지겠지. 그치?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얘보다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됐어? 잘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이건 얘네 3번 몰라도 풀 수 있긴 해. 근데 뭐 아무튼 잘 안 나와서 이게 비중이 많진 않았고 이 정도만 그냥 얘기할게.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공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그 방법으로 푸는 건데 마찬가지야. 절대값을 포함한 이제 부동식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잘 봐.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거는. 아니야 방금 했어.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방금 했던 형태는 아니지. 그치? 절대값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많게는 세 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뭐 네 개 이상은 솔직히 안 나오는데 세 개까지는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공식 아까처럼 그런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 원리대로 풀 거야. 절대값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지? 두 가지로 나눠 풀잖아. 맞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얘네가 뭐 되는 x값이야? 얘네가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누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할 건데 근데 얘네가 0 되는 x값이 각자 얼마야? 얼마씩 있어? 0 되는 x값은 각자 뭐야? 1하고 0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수직선에 살짝 그려보면 0하고 1이 있고 그럼 범위를 나눌 때 총 몇 개의 범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범위가? 총 3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랑 0하고 1 사이 그리고 1보다 클 때 이렇게 요것도 우리 한번 한 적 있어. 앞에 2차 방정식 풀 때 한번 한 적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3가지 범위로 나눌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 범위. 이쪽 범위에 대해서는 얘는 음수지. 얘도 음수고. 둘 다 음수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풀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x는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지.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이상하고 그 다음 0 미만이니까 공통 범위는 요 사이가 있네.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0 미만 이렇게 있겠지.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요 가운데 범위인데 근데 이번엔 0에다가 등호를 하나 붙여주는 거야. x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뭔지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등호를 하나 붙여줘야 돼. 0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뒤에 있는 거는 양수고 앞에 있는 건 음수니까 앞에 있는 것만 마이너스가 붙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건 어때? 항상 뭐한 부등식이야? 항상 참인 부등식이지. 맞지? 그러면은 이 범위라고 가정했을 때 항상 참이 나왔다는 건 이거 자체가 뭐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냥 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지? 가정한 범위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쓰는 거지. 마지막 범위. 그럼 이때는 다 양수로 나오니까 얘가 3 이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2x가 4 이하니까 x는 2 이하로 나오면서 마찬가지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돼. 그래서 범위를 찾아보면 1 이상하고 2 이하잖아. 그지? 그래서 공통범위는 이쪽이 되니까 범위가 1하고 1 이상 2 이하인 범위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해가 1번, 2번, 3번 다 해가 잘 나왔잖아. 그럼 이 1, 2, 3번의 해를 다 뭐 하라고? 전부 뭐 하라고? 합치라고.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0 이상 1 미만, 1 미만, 그리고 1 이상 2 이하 이렇게. 그러면 다 연결이 잘 되지 지금은. 그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지금은 연결 잘 되잖아. 그러면 이걸 다 합치는 거니까 얘는 답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지. 됐어?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딱히 공식이 없어. 이렇게밖에 못 풀어. 됐어?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절대값 나누는 거 있잖아. 나누는 거를 나누는 방법, 그 방법 그대로 이제 풀어주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를 세 가지로 해서 나눠서 풀어야 된다, 무조건.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0 되는 x 값이 두 가지가 있잖아. 얘 0 되는 거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계를 나눠보면 총 경계가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3개를 가지고 나눠주면 돼.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3개가 있어. 그러면은 범위를 몇 개로 나누겠어? 절대값이 3개 있으면 4개로 나누겠지, 그치? 왜냐면 수직선에서 그 잘리는 범위가 4개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동식은 사실 이 원리대로면 다 풀려. 이 원리대로 풀면 그냥 모든 게 다 풀린다고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원리로 가는 거야. 양수, 음수를 나눠갖고. 알았지? 그래서 부동식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요 내용이 다고. 잠깐 쉬었다 하자. 814번부터 한번 볼게. 자, A, B, C, D에 대해서 옳은 걸 다 고르래. 일단 기억은 어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대. 맞는 말인가? 그치? 연결이 되지 이게. A, B, C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A가 C보다 크다. 맞는 말이겠지. 니은은 A가 B보다 작고 0보다 작아. 그리고 C는 0보다 크고 D는 C보다 크대. 이렇게 되면 AD가 BC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진짜? 확실한가? 어떤 게 있지? 만약에 이게 틀린 말이라, 그러니까 맞는 말이면 이제 식으로 좀 증명을 해주면 되고, 틀린 말이면 이 틀리다라는 그 예시가 있거든. 예시라는 게 하나씩 있거든. 틀린 거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시로 써주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 그러면? 틀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1이야? D는 2라고 해? 그럼 어때? 곱하면 마이너스 4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틀렸네. 그치? 이런 예시가 있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발례라고 얘기하거든. 발례.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틀렸다라는 그런 예시, 그런 걸 발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이다라고 하면 이런 예시 하나만 보여주면 돼. 맞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겠지. 디귿은 어때?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C가 D보다 작으면 A-C가 B-D보다 크대. 어때? 맞는 말인가? 요거는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는데, A-B가 0보다 크고 C-D는 0보다 작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여기서 B 이쪽으로 이항하고 C 이쪽으로 이항해볼게. 이항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A-B가 C-D보다 크다는 얘기야. 어때?
맞아? A-B는 양수고 C-D는 음수니까 맞는 말이지. 그지? 디귿은 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참이다. 그 다음 17번. 이 부동식의 해가 저렇게 나왔을 때 이 부동식의 해를 구하래. 자, 얘는 1-A에 x가 A 플러스 B보다 크다라는 거를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온대, 해가. 그럼 이건 그냥 1차 부동식의 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1차 부동식으로 이 양변을 얘를 1-A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아? 그래야 이제 이렇게 해가 나오니까. 근데 이 값이 -2란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곱해볼게. A 플러스 B는 -2 플러스 2A니까 A 넘기면 -A 플러스 B는 -2라는 식이 나올 거야. 됐지? 이걸 가지고 이제 쟤를 풀어봐라 이건데, 그럼 A-B가 얼마라는 거야? 2란 얘기 아니야, 이제? 통째로 그냥 저 앞에 밑에 있는 식의 A-B에다가 2 대입하면 2x는 6 이상이니까 x는 3 이상으로 바로 나오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추우면 얘기해. 춥냐? 아니지? 좀 얘기해. 21. 연립부동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B-A 값 구하래. 그냥 푸는 거야, 이건 쉬워. 첫 번째 거 -1, -2x, -3x, -5 이렇게. 일단 x 이항하고, 그리고 계산하면 -5x에다가 1 이항하면 -4니까 x는 5분의 4 이상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두 번째 거 x 반대로 이항하면 3x, 1 이항하면 3, x는 1 이하 나오잖아.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5분의 4 이상 그리고 1 이하. 공통범위는 어디야? 여기지. 그치? 그래서 5분의 4 이상 1 이하가 해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니까 B에서 A를 빼면 5분의 1인가 나오겠네. 별거 없지. 그 다음 25. 자, 이게 이제 ABC 형태인데 이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래. ABC 형태니까 순서대로 가라고 했지. 일단 분배를 하면서 좀 가볼게. 이거 AB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다음 BC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고. 이렇게 3x-u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주면 첫 번째 거 넘겨서 x는 6보다 작다라는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제 x 넘기면 -2x가 4 넘기면 -8인가 나오지. 그래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네. 그럼 이거의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 4 이상 6 미만 해서 공통 범위는 요 사이. 요게 이제 해가 되는데, 요거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의 합이니까 4하고 5 더하면 되지. 그래서 9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29. 자, 다음 연립 부동식 중 해가 없는 걸 찾으래. 해가 없는 거. 자, 이걸 다 풀어보라는 얘기인데, 일단 1번부터 보면 1번은 수직선에 바로 그려보면 10일 이상하고 10일 이하가 있으니까 해가 어때? 해가 있지. x는 11로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1번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고, 2번은 x가 -1. 얘는 이제 그냥 -2 나눠주면 x가 3보다 크다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도 그려보면 -1 이상에다가 x가 3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공통범위는 요 놈 나오네. x가 3 초과. 그래서 해가 있겠지, 그지? 얘도 아니고. 세 번째는 첫 번째 거 풀어보면 5x가 20보다 작아서 x는 4 미만이거든. 얘하고 x는 2 초과, 2 이상. 이거를 이제 그려보면 2 이상에다가 4 미만이니까 공통범위가 역시 있네. 그치?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겠지. 4번은 어때? 4번 일단 양변에 뭐 곱해? 양변에 10을 곱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5가 또 약분되니까 그냥 양변에 2를 곱하자. 2 곱하면 뭐야? x 플러스 6은 3이 나오지. 그래서 x는 -3 이상 나오고, 그리고 x가 -3 이하. 이것도 해가 뭐로 나와? -3 하나로 나오지. 그치? 얘도 해가 있는 거야. 그럼 답은 5번이네. 5번부터 할 걸 그랬네.
5번을 풀어보면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 두 번째 거는 양변에 12 곱하면 4x 마이너스 6은 x 마이너스 5라서 3x는 1 이상, x는 3분의 1 이상. 그래서 공통범위 찾아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하고 3분의 1 이상이니까 공통범위 없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어렵지 않다. 에이? 잠깐만. 그 다음 6번? 자, 요 연립 부동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A, B의 그 합을 구하래. 요것도 이제 풀어볼게. 일단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 4x가 a 플러스 1 이하니까 x는 4분의 a 플러스 1 이하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넘기면 마이너스 x는 4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풀었을 때 공통범위를 찾는 건데, 근데 일단 해가 저렇게 이제 사이값으로 나와 있다는 거는 공통범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공통범위가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되지. 4분의 a 플러스 1 이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가 되겠지. 그래서 해를 써보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랑 이제 저 주어진 해랑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b 값은 그냥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요 놈이 이제 3이랑 같으니까 4분의 a 플러스 1이 3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1이 12, 그래서 a 값은 11로 나오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7인가 나오네. 알지? 그 다음 37. 자, 이 연립 부동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일단 첫 번째 거 풀어보면 4x가 16 이하라서 x는 4 이하가 나오거든. 그 두 번째 거 풀어보면 5만 이항하면 되니까 3a-5 이상인데, 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제 4 이하라고 했어.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지만 이상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놈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 이걸 이제 너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그림이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만족할지. 어디 있어야 돼? 3a-5는? 4보다. 어디? 왼쪽? 만약에 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공통범위가 생기는데? 그럼 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너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해가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3a-5가 4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거 찾는 거는. 문제는 너네가 여기서 잘 못하는데, 여기 등호를 붙여도 되냐? 안 되지, 그치? 요거를 잘 못 찾더라고. 등호를 붙이게 되면 얘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얘랑 같아버리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해가 뭐가 나와? 해가 4가 나오니까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지금은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는 거야. 됐지? 요렇게 이제 좀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얘 위치가 어디 있어야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등호를 붙여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이후에 생각을 하고. 맞지? 좀 꼼꼼하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많이 틀린다, 너네가.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니까 넘기면 9보다 크잖아, 3a가. 그럼 a는 3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 41. 자, 이 연립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마찬가지 좀 풀어볼게. 양변에 일단 5를 곱해보자. 그럼 2x 플러스 2에다가 5x 마이너스 10이지. 맞지?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니까 x는 4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 밑에 거는 x 넘기면 3x 넘기면 마이너스 x가 1-a보다 작아서 x는 a-1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공통 범위를 그려보면 4보다 작다가 있고, 맞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찌됐건. 그럼 이 a-1은 어디에 있어야 돼 또? 어디 있어야 돼?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치? 맞아. a-1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리고 정수가 2개 있어야 돼. 여기 뭐 있어? 3. 여기에
2가 있어. 그치? 그러면 1은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딱 2개만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위치를 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A-1이라는 놈이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돼. 맞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그래도 찾을 수 있다고. 할 만하다고. 근데 이제 너네가 등호 붙이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고. 같아도 되냐? 1이랑? 같아. 1이랑 같다. 잘 봐. 같다고 치는 거야. 같다고 쳐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치? 그러면 공통으로 나오는 정수가 몇 개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 1을 포함해, 안 해? 안 하잖아. 구멍 뚫렸으니까. 그러면 공통범위는 어찌됐건 이 사이 값이니까. 그치? 요 사이에 정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2하고 3 2개 있잖아. 1 안 되고 1 포함 안 하고 4도 포함 안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같아도 괜찮은 거지. 그치? 얘가 1로 이동해도 괜찮은 거지. 이해했어? 그럼 얘는 어때? 2는 같아도 되나? 얘가 2랑 같다고 하면은 2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림이.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공통범위가. 그럼 이 사이에 정수는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게 좀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대충 생각하면 진짜 이거 틀린다, 이거. 이건 나도 틀려. 대충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양변에 1 더하면 2 이상 A는 3 미만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지. 그 다음에 45.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0명 남고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데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 이건 우리가 1차 부동식 할 때 했었지. 1차 부동식 활용할 때. 그지? 1차 부동식 활용할 때 의자 문제에 대한 거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할게. 그러면은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으면?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는데. 그러면 학생 수는 얼마야? 학생 수는 4x 플러스 10이야, 정확하게. 맞지? 그러면 이 4x 플러스 10이라는 학생 수가 5명씩 앉았을 때는 의자가 몇 개 남는데? 의자가 7개 남는데. 이렇게. 잘 봐. 총 X개라고. 맞아? X개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5명씩 앉았으면 5명씩 앉았어. 이렇게 5명씩 앉았을 때는 7개가 남는다고. 7개가. 그치. 빈 의자가 7개. 그러니까 요만큼이 7개라고 할게. 됐어? 5명씩 앉았을 때. 맞지? 그러면 요 마지막 의자야. 이것도 이제 사용한 의자잖아. 여기에는 몇 명이 앉았는지 알아, 몰라? 여기에. 이건 모르지. 왜냐면 5명씩 쭉 앉혔는데 여기까지 5명을 일단 꽉 채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1명만 앉았어. 남은 애가 1명이라서. 그럼 일단 의자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서 있을 수는 없잖아. 얘 앉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건 쓴 거고 요 이후부터는 안 쓴 거니까 요 남은 게 7개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마지막 의자는 1명이 앉았을지 5명이 꽉 찼을지는 모른다는 거지.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데 요만큼은 의자가 몇 개야? 그치. x-8이지. 맞지? 총 5명이 다 앉은 의자의 개수는 x-8개란 얘기야. 요렇게 해서 5명이 다 앉았어. 맞지? 그럼 학생 수는 저렇게 되겠지. 그지? 5x-8. 그리고 마지막 의자에 최소 몇 명이 앉았다고? 최소 1명이 앉았다고. 요렇게. 그지? 그리고 최대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최대 5명까지 앉을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학생 수는 요렇게 범위가 되겠지. 이 범위 사이에 있겠지.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형태가 A, B, C 형태잖아. 그지? 그래서 연속으로 풀면 돼. 이거 이렇게 이어서 하나, 이렇게 이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앞에 거부터 해보자. 5x 마이너스 40, 39, 그 다음 4x 플러스 10.
넘기면 x는 49 이하.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풀어보면 4x 플러스 10에 5x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45 x는 45 이상. 그러니까 x의 범위는 45 이상 49 이하. 의자의 개수가 45개 이상 49개 이하라는 얘기지. 그럼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야? 2번이지. 2번 47개. 그 다음 50번. 자, 절대값 부동식이야. 자,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을 구하래. 절대값 8-3x가 11보다 크대. 앞에서 했던 거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푼다고?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 이렇게 푼다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아. x가 아니라 그냥 8-3x로 바뀐 것 뿐이야. 우변은 상수고. 여기에 x가 포함되면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 그때는 이제 그냥 우리 원리대로 양수 음수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상수만 있을 땐 그냥 이거 써도 돼. 그럼 8-3x가 마이너스 11보다 작거나 11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 둘은 공통범위가 아니야. 이건 둘 다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9보다 작으니까 x는 3분의 1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3x가 3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이제 해가 되겠지. 이게 답이야. 됐어? 그 다음 11.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에 x가 절대값 바깥에 x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나눠서 하면 돼. 첫 번째는 3x-1이 0 이상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x는 3분의 1 이상이잖아. 맞지? 요때는 그대로 나오겠지. 3x-1 5가 x 이하 해서 2x가 6 이하니까 x는 3 이하라고 나올 거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서 나왔으니까 공통범위를 찾는 거지. 3분의 1 이상하고 3 이하로 이렇게. 공통범위는 당연히 이 사이가 되겠지.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x가 3분의 1보단 작다라고 해보자.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x 이하, 마이너스 4x는 4 이하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하.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 3분의 1 미만 해서 공통범위는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1번에서의 식은 3분의 1 이상 3 이하가 되고, 그리고 2번에서의 식은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1 미만인데 이거 둘을 합치는 거잖아. 그지? 합치는 거니까 잘 이어지지 3분의 1이.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쓰면 답이 되겠지. 됐지? 에이. 자, 절대값이 두 개. 범위 몇 개로 나누라고? 세 개로 나누라고. 0되는 x값이 기준이니까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둘 다 음수로 나올 거야. 왜냐면 0되는 x값이 앞에 건 0이고 뒤에 건 3이니까.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을 땐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x는 2보다 크거나 같아. x는 마이너스 1 이하. 맞지? 공통범위 찾는 거야, 이것도. 마이너스 1 이하랑 0 미만. 공통범위는 여기. 그치? 마이너스 1 이하가 공통범위. 두 번째는 0 이상 3 미만. 이때는 앞에 거 양수, 뒤에 거 음수. 요렇게. 어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요 부동식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3이 5보다 크지 않잖아. 맞지? x는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는 얘기야, 아예. 그래서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해가 없어. 세 번째는 x가 3 이상일 때는 다 양수. 그럼 2x가 8 이상이니까 x는 4 이상. 그래서 마찬가지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3 이상하고 4 이상이야. 공통범위 여기지. 그치? 그래서 x는 4 이상이 공통범위. 이렇게. 그럼 이거랑 이거 뭐 하면 돼, 이제?
그냥 합쳐서 쓰면 돼.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4 이상. 요게 이제 답이란 얘기지. 됐어? 더하면 3이겠지. 64? 자,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요 놈은 절대값 2x-3 얘가 이제 넘겨서 a-1인데 1 넘겨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모든 실수가 돼야 한대. 그러니까 항상 만족하는 식이 돼야 된다고. 항상 만족해야 된다고. 오케이? 항상. 그치? 항상 만족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풀었을 때 그 공식대로 풀어도 되고 공식대로 푼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 지금 여기 밖에는 상수니까 2x-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x-3이 a-1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x를 좀 정리를 해보잖아. 3 넘기고 2로 나눠주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그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뭐 아예 값을 모르니까 찍기가 좀 힘든데 근데 생각해봐. 요 놈을 내가 별이라 하고 얘를 뭐 알파라 하고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알파가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되고 베타가 여기 있어. 이렇게 돼. 이거 둘이 공통이 아니라 이거 둘이 합치는 거지, 그지? 둘 다 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하고 여기인데 그러면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빈 부분이 있잖아, 여기. 맞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나와야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치? 그래야 이거랑 이거를 합쳐서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잖아. 됐어? 이해했지? 그리고 얘가 이제 얘보다 어때야 돼, 그러면? 더 작아야지.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안 되지.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치? 같아버리면은 그 없는 부분이 이제 빠지니까 모든 실수가 안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주는 거지. 되냐? 한번 해볼까? 2분의 a 플러스 2하고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 2 까고 넘기면은 2a가 2 넘기면은 2니까 a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겠지. 됐어? 이해했냐?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잘 봐. 그냥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그냥 생각해봐.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면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지. x가 2분의 3이면 0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항상 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실수의 제곱처럼 절대값이기 때문에 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맞아? 그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 되려면 얘가 0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얘가 음수면 그럼 무조건 얘가 클 거 아니야.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클 거 아니야. 얘가 항상 0 이상이라며. 그치? 그리고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얘가 0이 됐어.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나? 아니지. x가 2분의 3일 때는 성립 안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a-1이 그냥 음수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a가 뭐보다 작으면 돼? 1보다 작으면 되지. 오, 바로 나왔죠. 이해했냐? 됐지?